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뀌었죠. 요거 저희 엄마가 직접 종이 공예로 만든 트리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 너무 우중충하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도 내보려고요. 아, 진짜 방심하고 있다가 한 대 맞았더니 너무 아프네요. 최근에 증시를 이끌어오던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콜라보가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어요. 특히 그동안에 강세를 이끌어오던 제약주들이 확 미끄러져서 걱정인데요. 자세한 장마감 상황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 오늘 한 방에 주저앉으면서 2,700선에 턱걸이 했는데요. 외국인이 8,521억 원어치 순매도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날에 9천억 원대 순매도했던 기관은 오늘도 2,700억 원 넘게 던졌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에 이어서 1조 넘게 사들이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는 힘쓰기가 어렵죠. 네, 시총 상위 10개 중에서는 삼성 SDI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다 빠졌어요. 아무래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이 대거 순매도에 나섰다는 점이죠. 빠르게 내려가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 3.3원 올랐고요. 그동안은 글로벌 증시가 좀 긍정적인 이슈만 반영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미국의 경기 부양책 지연과 브렉시트 이슈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무너지면서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태세가 전환된다고 하면 시장 되돌림 현상이 빠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그렇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역대 최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밀려버렸어요. 2.16%나 급락했고요. 90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총 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약 17%, 14%나 빠졌고요. HLB도 9%나 내렸습니다. 어제 HLB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터라 오늘 마음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셀트리온도 보유한 식구도 굉장히 많고 한데 잘 대응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급락했으면 어느 정도 내일 되돌림이 바로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2,081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208억 원, 그리고 기관은 481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오늘 그렇게 팔아댔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무슨 종목 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1위는 LG전자, 2위는 삼성 SDI, 3위는 아모레퍼시픽, 4위는 신풍제약, 5위는 신한지주고요. 코스닥 1위는 카페24, 2위는 셀트리온 제약, 3위는 메지온, 4위는 동진세미캠, 5위는 일신바이오입니다. LG전자는 4분기 실적 기대감 받고 있는데 3일삭스리 자료 한번 다시 볼게요. 생활가전 부문과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온라인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자회사 LG이노텍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데다가 또 자동차 전장 부문은 적자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어서 4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2021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퍼와 PBR 모두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 엄청 올라주네요. 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전자, 2위는 SK,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는 삼성 SDI, 5위는 HDS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코스닥 1위는 동진세미캠, 2위는 ENF테크놀로지, 3위는 펄어비스, 4위는 A스토리, 5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SK 최근 이슈 하나 같이 보고 넘어가고요. 또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 관련한 내용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SK가 미국의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로이반트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억 달러를 투자해서 로이반트와 표적 단백질 분해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는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는 기존의 신약 개발 방식과는 달리 질병 원인 단백질을 원천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이고요. 신약 개발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약보다 효능이 뛰어나고 내성 문제도 없어서 상업화에 성공하면 기존의 난치병 치료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에요. 그렇다면 로이반트는 어떤 회사이냐? 미국의 선도 기업 중에 유일하게 AI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6개의 질병 단백질에 대해서 AI를 활용한 단백질 분해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SK와 로이반트는 현재 항암과 면역, 그리고 신경계 질환 중심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항암 분해 신약은 특히 뛰어난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돼서 내년 임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SK가 바이오 사업 가치를 지금 20조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자회사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SK팜테크 등과 함께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발전을 이뤄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 관련해서는 어제 A스토리라는 종목 하나 같이 봤었는데요. 오늘은 업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게요. 최근에 동영상 스트리밍 OTT 업체들의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OTT들이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고정적인 콘텐츠 수급처가 없는 플랫폼들은 계열사의 내부 거래가 없는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아주 높은 지원비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의 가파른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스토리와 펜엔터테인먼트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시면 포인트 모바일은 공모 청약할 때부터 같이 봤던 종목이죠. 그때 당시에 이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신주 인수권 부여 계약이 존재했던 거. 2020년 7월 1일에 맺은 계약이었고요. 계약 기간 8년 동안 아마존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회사의 지분을 행사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었죠.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마존에 대한 매출은 최대 2억 달러고요. 아마존이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 모바일의 신주 인수권은 보통 주식 기준으로 최대 148만 2,618주인데요. 계약에 포함된 이 신주 인수권을 모두 행사하게 되면 지분 17.7%를 갖게 되면서 2대 주주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 내용이 오늘 다시 재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네요. 하지만 맨 위에 글씨 보이시죠? 미달성에 관한 위험이라고.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 명분을 비롯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로부터 각각 1,000만 명분씩, 그리고 얀센으로부터 4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 물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뉴스에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처럼 오늘 백신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어요. 콜드체인 관련주들만 유독 튀어 올랐죠. 백신 유통이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한 운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일신바이오 상한가 진입했고요. 그 밖에 대한과학, 서린바이오, 태경케미칼, 풍국주정, 창해에탄올, 투비소프트, 이수화학 모두 급등했는데 각 회사 내용은 한번 따로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스카이 ENM은 충청북도 7천여 평의 부지에 조성된 저온 보관 창고를 코로나19 백신 보관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한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스북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페이스북과 손을 잡고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과 페이스북 숍스를 실시간으로 연동한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숍스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상품 전시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카페24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상품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카페24 플랫폼을 이용하는 180만 온라인 쇼핑몰은 31억 명 페이스북 이용자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이것도 3일에 얘기했던 종목이라 간단히 이슈만 추가할게요. 당뇨 환자를 위한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형 펌프 이오 패치의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이고, 품목 허가 후에 내년 출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임상이 제1형 당뇨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제2형 당뇨인을 대상으로 다기관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서 발병된 병이고요.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 부릅니다. 제2형 당뇨는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합니다. 제2형 당뇨인의 수는 제1형 당뇨인의 약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임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당뇨 치료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새로운 회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네요.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2위에 무림 SP, 6위에 무림 PMP, 7위에 무림 페이퍼까지 무림 그룹주가 다 올라와 있는데, 국내 최초로 친환경 팩 부착용 종이 빨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팩 부착용 빨대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음료수 하나 작은 거 사면 그 앞에 빨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는 쉽게 찢어지기 마련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 구부러지고 늘어날 수 있는 종이 빨대용 먼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2위의 현대바이오는 최대 주주 시엔팜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바이러스 활성을 100%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화면 통해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현재 시각 오후 7시 36분 지나고 있는데 미국의 주요 지수 선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내일 장이 또 겁나기는 하는데요. 우선 외국인의 수급 잘 지켜보면서 대응 잘 해봅시다. 보유 주식 다는 아니더라도 수익 난 것들은 일정 부분 현금화 해놓는 전략도 좋겠죠. 네, 오늘 장 지켜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